진짜로 이제 선거철이긴 한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징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디오 방송 오늘 듣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로 선거가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잘 못 맞추는 것 같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감이 좀 떨어지시는 거 네, 아닌가. 약간 솔직히 사심이 그렇죠. 있는 것 같죠. 사심으로 누군가를 자꾸 미는 것 같은데 한동훈. 객관적이지 않다. 예, 한동훈이 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저는 하정우 수석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사심이 아니 드러나는데. 어떤 근거로 또 하정우 수석을 응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이게 선거철이 되면은 결국엔 결집할 수밖에 없고 이 큰 정당 조직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게다가 이 지역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하정우 수석이 물론 지금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고 초보니까 아직은 그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네. 또 노련하지도 않겠지만 실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근데 그분이 만약에 부산시장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는 발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 지역의 지역구의 의원이 된다고 해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기, 욕하기 이런 거 막 화내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부산시장으로 국민의힘이든지 뭐 민주당이든지 누구가 되면 자기 당은 아니니까 또 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합을 이룰지 안 이룰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대선 주자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그런 정치를 하려는 생각밖에 없을 텐데 네. 저는 그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았던 적도 없었어요. 물론 자기가 검사였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했다 이거밖에 없는데 지역에 근무한 적은 있지만 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뭐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 물론 뭐 사상구나 뭐 북갑이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 사람인 것하고 실제 이분은 정치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한쪽에서의 그런 성취 이런 거를 많이 이뤄낸 사람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더 순수하고 저는 훨씬 더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이정주 기자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한 그 13대 3 정도? 13대 3. 네. 그러니까 네. 광역 단체장. 단체장 선거 기준으로 우리 이정주 기자는 그러니까 세 곳이 이제 국민의힘이 대구, 냉정하게 대구, 음. 경북, 경남. 네, 여기는 뺏길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경북, 경남은 네. 국민의힘이 수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높다. 거예요. 울산은 울산까지. 울산까지 넣어야지. 울산까지 그럼 네 곳이나. 울산을 뺐네. 그러면 네. 12대 4. 4한 거죠. 16곳이니까. 네, 12대 4. 왜 그런 판단을 좀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 좀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전체 추세를 보면 경북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뭐 게임이 끝났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뒤집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 아직은 민주당이 거기서 밭갈이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대구는 그 이제 단일화가 좀 되고 나서 추경호로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 쪽이 결국 이제 달성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교통정리 좀 된 상태인데 김부겸 후보 쪽이 그 여조에서 보면 단일화 한 다음에도 여기가 좀 더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7, 8%뭐 요 정도 상회하지 않으면 왜냐면 그 10포인트 정도 까고 들어가야 돼요. 막판에 보면. 결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수는. 지선은 투표율이 진짜 높아봐야 한 50%, 60%입니다. 예, 그럼 사실상 바깥으로 끌어내는 좀 더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대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대구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봐서는 좀 더 그 김부겸 후보의 한두 개가 더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주별로 더 전략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네. 중앙정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 경남은 의외로 저희가 이제 좀 취재해 보면 박안수 현재 지사가 딱히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 박완수에 대한 그 지역 민심의 평가가 예. 그리고 경남도 차원에서 그 경남도 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도민 연금이 있어요. 뭐 8만 얼마 내면 도에서 이제 60세 넘으면 국민연금처럼 20만 원을 뭐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정됐는데 어쨌든 박안수 후보가 그걸 도입한 다음에 완판되고 있어요. 그게 몇만 명씩으로 이렇게 상품을 설계하는데
도민들이 선착순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완판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몇 번 했거든요. 아, 지역 토착적인 여러 가지 아젠다들도 성성이 좀 잘 돼 있는 편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냉정하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드루킹으로 그 논란 되기 전에 잠깐 하다가 이제 중도 하차했잖아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의 그 이슈 자체가 뉴페이스는 아니다. 네, 그래서 정원호 후보나 뭐 예를 들면 전재수 후보처럼 뉴페이스는 아닌데 그래서 김경수가 얼마나 뭐 괄목한 걸 했지라는 질문도 네. 있더라고요. 경남에는. 그래서 경남도 조금 박빙인데 그 영남의 투표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다. 저도 사실은 이정주 기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12대 4에 네, 관측한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울산은 이번에 그 평택을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진보당과의 그런 연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울산이 사실 김상욱 의원이나 울산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대구도 김부겸 전 총리가 잘하고는 계시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뒤집혀요. 더 큰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도 그렇지만 저는 대구 사람들은 무조건 그때 가면 결집을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할 거라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서 까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국민의힘 우리가 버리면 큰일이다라는 이 위기의식이 되게 세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이미 기세가 좀 꺾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사실은 좀 그래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가 뭔가 시도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타임에 하필이면 이제 그 두루킹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옷걸이를 들어가셨기 치르쳐야 됐죠. 때문에 네. 실제 그 도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었고 박안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건 없어도 오히려 지금 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김경수 이슈를 뭔가 좀 세게 그 활활 타오르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경수에 대한 그 별로 이렇게 이슈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도 한 12대 4 정도가 지금 네. 지자체는 그렇게 될 것 야, 같다. 두 분 공이 말씀하시는 게 16곳의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민주당 후보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중에서 영남 지역이 5곳인 건데 부울경과 그 경북과 대구를 더하는 거니까 네. 그 상황 속에서 부산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표출해 주셨는데 그 이제 회의적인 그런 지역구 중에서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김상욱 후보가 나름대로 정말로 혈혈단신으로 지역을 훑고 다니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여론조사 지표 같은 경우에도 현직 그 시장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두 분의 냉정한 발언을 듣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각성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상우 후보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험지에서 본인이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배지를 버리고 나갔잖아요. 남구갑. 던지고 나갔죠. 네. 근데 이거는 당에서 그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이거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나오면서 다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화 협상을 그 평택을에 만약에 나오려고 했으면 진보당 김재현 후보처럼 김재현 후보는 1월부터 평택에 가 있었다니까요. 아, 일찌감치 가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할 때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약간 사전에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후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누구로 단일화 될지도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붙어봐야 내가 너한테 이긴다 이게 아니라 그럼 단일화를 해주면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정당하게 진보 그 빅텐트 내에서 어느 정도 소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진보당이 요구한 거는 울산에서 김상욱 후보랑 김종훈 현재 후보 있잖아요. 확실히 김상욱 후보가 높죠. 그러면 김종훈 후보가 이제 드랍을 하고 김상욱 후보 쪽 몰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진보당도 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처음 구도를 볼 때부터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진보적인 어떤 빅텐트의 진보 진영의 빅텐트 연대가 다 그런 식으로 됐다니까요. 다른 지역마다. 왜냐면 이걸 건 바이 건으로 다 경선해보면 민주당이 다 먹게요? 그럼 연대가 아니죠. 그건 집 밟는 거지 그냥. 그거 뭐하러 선거연대를 해요. 경선 다 해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진보 진영 내지는 거기서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서. 네. 이 큰 텐트 안에서. 그래서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DJ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작은 정당과 결합할 때는 팔을 내주고 이를 취하라고 말을 해요. 늘. 그걸 5대5로 먹으려고 하면 연대 안 됩니다. 작은 정당이 뭐하러 해줘요 그거를. 그래서 팔을 내주고 이를 취하는 그게 큰 정당의 역할이고 큰 정당의 자세예요. 그래야 진보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발휘하려면
미리 협상을 했어야 되고 미리 협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진보당에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를 만약 울산을 김종훈 후보가 포기했어요. 김상욱 후보한테 내줬어. 그럼 여기는 원래는 이제 김재현 후보를 김용남 후보 하기 전에 누군가가 갔으면 내줘야 되는 그림인데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냐면 김용남 후보랑 김재현 후보 둘이 단일한 게 무슨 단일합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어차피 유이동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단일화를 하면 진보 진영이 이긴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잖아요. 진보 진영의 단일한 건 아까 말했지만 국민의힘의 의석을 최대한 누르는 거, 국민의힘 의석을 이 당선을 막는 게 진보 진영의 단일화의 최종 목적인데 아니 둘이 단일화 해봤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한석 내주고 한석 깨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 단일을 누가 해줘요. 근데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아 선거인데 없다, 단일화 없다, 뭐 계속 그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지금 단일화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 맞죠, 네. 솔직히. 그러니까 네. 평택이 불가능하니까 울산 당연히 안 내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좀 대승적으로 초당적으로 뭔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김상욱 의원에게.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예, 후보에 예, 대해서.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나 열받으면은 너 당선 안 되게 할 수 있어.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안 된다 그거죠. 하더라도 그러면은 실제 그거를 하지 않도록 혹은 이쪽에서 뭔가 좀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많은 걸 줘야 되는데 그 줄 수 있는 게 큰 당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 차원에서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좀 아쉬워요. 정청래 당대표가 사실은 울산과 관련해서 선거를 좀 안 도와준다는 소문이 조금 있으면서 새설에는. 네, 네. 현실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이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도와주셔야 뭔가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울산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분명히 좀 이걸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 좀 너무 이렇게 뭐가 좀 오버하는 느낌? 예, 이게 조금 있어서 아하. 좀 그거를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영훈님, 린님, 재영장님, 박동준님, 16님, 최일희님 모두 김상욱 의원은 지금 정말 잘하는데 민주당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도 이해가 가는 게 그 김상욱이 최근에 봤더니 이렇게 방검복을 안에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기 맞아요.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정을 사전에 어. 공개를 못하는 게 누구로부터 계속 이제 위의 협박을 받다 보니까 음. 그것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공개 못하고 간 다음에 사후에 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외로울수록 그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내려가서 김상욱 후보를 엄호하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상욱 의원이 경선할 때 당내 경선할 때 되게 하소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자주 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변호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분 얘기가 자기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었고 국민의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그 안에서 뿌리 깊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하던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경선할 때도 자기 너무너무 힘들었다. 네거티브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결국 자기가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사실은 이제 자기 발목을 잡더라. 이 아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거 국면에서 잘 당이 도와서 풀어줘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바로 그거죠. 이제 당 지도부 역할이니까 간곡히 호소 드리건데 김상욱 후보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좀 대신 전해드리는 것이고